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보냄브레드에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셨던 정해찬 셰프님이 새롭게 오픈한 정육 공방을 찾았습니다. 보냄브레드와는 전혀 다른 한우 오마카세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12월에 가오픈을 했는데 벌써부터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특히 6인 코스로 진행되는 전 코스의 예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위치는 학동역과 신사역 사이에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위치입니다. 가게는 양곱창 맛집으로 유명한 우정양곱창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깃집 같지 않은 외관이지만 고깃집이 맞습니다. 문 옆에 중식 칼이 도마에 꽂혀 있는데요. 원래는 문 여는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발렛 주차도 가능합니다. 정육 곰방은 1일 한 타임만 진행을 하고 1인 20만원의 전코스를 즐길 수 있는 6인석 프라이빗 룸이 있고 1인 13만원의 6코스를 즐길 수 있는 8인석 바 테이블이 있습니다. 1인 20만원의 전코스를 즐길 수 있는 룸은 120만원 개런티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4명이 와도 120만원이고 6명이 와도 120만원인 셈이죠. 다만 4명이서 120만원을 내고 식사를 한다면 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술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인 13만원의 6코스는 2인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하고 예약 시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3개월 동안은 콜키지 비용이 없지만 3월 이후부터는 콜키지 비용도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콜키지 프리인 탓에 와인 애호가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와인잔은 모두 잘토와 리셀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와인 마시기에도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프라이빗 룸은 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고기가 들어있는 정육 냉장고가 보입니다.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고기 상태가 정말 아주 좋네요. 새우살과 채끝인 듯한 부위의 마블링이 장난 아닙니다. 가게 이름에 정육이 들어가는 만큼 고기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게에서 구워주는 것과 동일한 퀄리티로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된 소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겠지만 확실한 고기가 필요할 때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갈비와 항정살도 판매하고 있고 곧 삼겹살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는 1인 13만원의 6코스를 즐길 수 있는 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구성이 돋보이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전 코스를 진행하는 프라이빗 룸은 문 하나를 더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마치 동굴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엄청난 고가의 빈 와인병들이 보입니다. 가운데에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가 4병이나 전시되어 있는데요. 로마네 꽁띠는 빈병도 1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난 와인들입니다. 프라이빗 룸은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밀실 같은 느낌인데요. 인테리어가 참 고급집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가운데 대리석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데 에폭시로 만든 문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하는 곳이 없어서 어렵게 제작한 테이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콜키지 프리인 탓에 같이 간 단골 지인이 담궈둔 소주도 보입니다. 주 1회 정도 방문하는 지인인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와인과 와인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판매도 하는 와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쉐이커와 위스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방문한 날이 소믈리에님의 휴가 날이라 칵테일은 맛볼 수는 없었지만 칵테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가 먼저 준비되었습니다. 한우 오마카세의 최대 장점은 퀄리티 높은 고기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는 고기보다 요리가 중심인 가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정육곰방은 고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저도 먹으면서 고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육곰방의 특징 중 하나는 갈비살과 안창살이 없다는 점입니다. 갈비살이 없는 대신 기가 막힌 두께의 살치살을 구워주셨습니다. 기대가 되는 고기 품질이네요. 6코스의 경우에는 살치살 대신 등심이나 알등심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리로 구운 아보카도 안에 육회 타르타르를 넣고 치즈를 올려서 마무리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육회 타르타르는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에 다 털어 넣었는데요. 와, 이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육회에서 오는 고소한 감칠맛이 알리올리 소스와 만나 증폭되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육회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타르타르를 다 먹고 나면 폰즈 소스를 아보카도 안에 넣어 주시는데요. 숟가락으로 구운 아보카도를 퍼서 먹으면 됩니다. 맛있게 잘 익은 아보카도의 기름진 맛이 일품이네요.
시작부터 상당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케이퍼 베리를 햄과 함께 내주셨습니다.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햄은 맛있었습니다. 조금은 더 시큼한 맛을 살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고기는 단연 안심으로 나왔습니다. 자질구레한 샐러드 같은 야채 없이 바로 고기로 시작하는 점도 아주 좋네요. 이날은 운 좋게 전부 암소고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심 위에는 푸아그라와 트러플 슬라이스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접시에 있는 소금은 훈연한 말돈 소금인데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말돈 소금은 소금의 입자가 거칠고 일정하지 않아서 소금의 짠맛보다는 감칠맛을 더 잘 살려주는데요. 훈연한 향까지 더해져서 소금 자체로도 너무 맛있네요. 암소고기 안심은 역대급으로 맛있었는데요. 역시 굽기의 달인 정해찬 셰프님입니다. 표면의 시어링은 엄청나게 빡세게 하셔서 바삭한 식감이 들 정도였는데 속은 부드러운 안심의 맛과 감칠맛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안심은 브라이닝이라고 하는 염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감칠맛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최고급 안심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맛봤습니다. 부드러운 푸아그라와 트러플 슬라이스의 조합도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처럼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살치살입니다. 마블링이 정말 살벌한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구워주는 살치살은 처음 봤습니다. 살치살은 워낙 기름기가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살치살도 브라이닝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맛있네요. 부드럽게 씹히면서 터지는 기름 맛이 기가 막히고 수탕도 꽤 강하게 배어 있어서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살치살은 위에 캐비어를 함께 내주셨습니다. 조금은 씁쓸한 느낌의 캐비어의 맛이 기름기 가득한 살치살과 잘 어울리네요. 조금은 색다른 조합이지만 맛있었습니다. 무조건 맛있는 새우살이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크기와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새우살 역시 기름기 많고 부드러운 부위로 유명한데 살치살 바로 다음에 먹어보니 확실히 살치살과는 다른 지방의 풍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우살은 와사비 올려서 주셨는데요. 최고네요. 살치살보다는 좀 더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부위였는데 부드럽게 씹히면서 입안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기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꼬다리도 한 점 더 주셨는데 꼬다리는 쫄깃하면서 기름 맛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새우살은 역시 언제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아주 좋은 안심 추리가 나왔다고 해서 내주신 안심 추리입니다. 정말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인상적인 부위였는데요. 또 다른 지방 맛까지 즐길 수 있었던 부위였습니다. 꽤 좋은 숯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은은하게 배어있는 숯향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지방이 많은 고기일수록 숯향이 강하게 배이는데 지방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심 추리에도 적당히 숯향이 배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샤리는 육회로, 네타는 도화새우를 올린 요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스시처럼 생겼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녹진한 도화새우에 맛 좋은 육회를 더했으니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죠. 다만 육회는 앞에 아보카도와 같이 나왔던 알리올리 소스와의 조합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메뉴는 곧 사라진다고 하네요. 다음 메뉴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정육곰방의 포인트는 소고기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호주에서 들여온 숄더렉 양갈비도 꽤 커다란 포션으로 나옵니다. 양냄새가 살짝 있었지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었고 양갈비의 크기가 꽤 커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야채도 가니쉬로 구워서 내주셨고 양갈비와 잘 어울리는 민트 젤리와 씨 겨자도 같이 내주셨습니다. 양갈비는 민트 젤리와 찰떡궁합이니 꼭 한번 같이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이 꽤 많이 있어서 부드러운 맛도 좋았고 양갈비만의 맛도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양갈비 먹을 때마다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갈비 끝을 잡고 통째로 뜯어먹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소고기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필레미뇽 부위를 양념으로 구워주셨습니다. 양념은 즉석에서 발라서 구워주셨는데요. 워낙에 부드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거의 레어로 구워주셨습니다. 양념 맛이 고기에 강하게 배어들지 않아서 양념 맛이 연한데요. 고기의 감칠맛을 더 잘 살려주는 구이였습니다. 쫄깃한 듯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의 맛이 아주 좋네요. 고기 정말 너무 잘 구우시는 것 같습니다. 대파를 넣은 우설 구이도 나왔습니다.
우설이나 속꼬리 같은 기타 부위는 일본산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국내산 한우는 고기는 등급제가 있어서 품질이 유지되지만 우설이나 속꼬리 같은 부위는 등급제가 없어서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하네요. 반면 일본은 소 내장부터 기타 부위까지 등급제로 관리되고 있어서 일정한 품질의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설이나 속꼬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산 고기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조금은 씁쓸한 국내 현실이었습니다. 우설은 영상에서 보듯이 상우설 부위였는데요. 미디움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워주셨습니다. 바싹 구운 표면과 덜 익은 속살이 같이 씹히는 식감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양념 살짝 발라서 구워주셨고 안에 들어간 대파도 향긋하면서 맛을 잘 잡아주네요. 다른 곳에서 먹는 우설과는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고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이쯤에서 굴이 나오고 식사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식사로는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점심 영업도 하실 생각이라고 하는데 점심 메뉴에 막국수도 고려 중이라고 하시네요. 막국수는 면과 양념만 있는 성천 막국수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상당히 연하고 맵거나 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면발은 맛이 좋았지만 양념 자체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뜬금없이 나온 항정살 구이인데요. 이거 정말 대존맛이었습니다. 장시간 오븐에서 조리한 것 같은데 백된장으로 마리네이트 했다고 하네요. 지방층이 촘촘한 항정살의 지방이 순차적으로 부서지는 맛이었고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항정살 완전 최고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죠? 맞죠? 와 대박이죠 이거? 진짜 맛있다. 대망의 꼬리곰탕이 나왔습니다. 한 입 먹고 박수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요리입니다. 부서지는 듯 하면서 쫄깃한 꼬리의 식감이 너무 좋았고 정해찬 셰프님 특제 마늘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 그 맛이 몇 배나 더 커지는 듯 합니다. 꼬리에 있는 지방 맛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속꼬리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진득하면서 구수한 국물도 완전 초 대박입니다. 밥 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마시고 싶었던 맛이었습니다. 완전 최고네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우리 저희 최강입니다. 오 제가 이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맛있다. 꼬리찜찜을 해도 되겠다 정도. 꼬리찜 진짜 맛있다. 우니와 육회가 들어간 솥밥도 준비되었습니다. 약간 사기템인 듯한 조합인데요. 너무 맛있네요. 김에 싸서 먹으면 한층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솥밥 양이 조금 적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들 배불러 하셔서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한 공기 가득 먹고 싶었던 솥밥이었습니다. 솥밥은 정말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 후보 중 하나인 쌀국수가 마지막 식사로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진한 소고기 국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콤하게 조리해서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국수보다는 쌀국수가 훨씬 더 맛있었고 먹어본 쌀국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살짝 우유탕 느낌도 나고 한국인 입맛에 아주 잘 맞을 것 같네요. 고기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딸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비싼 딸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비싼 딸기는 한 팩에 2만원 이상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정육공방이 은근히 딸기 맛집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인이 가져온 대박술이 있었습니다. 일품 진로 19년산 한정판인데요. 9,000병 한정 생산이었다고 합니다. 19년산 한정판은 알코올이 31도였는데요. 바닐라 향이 정말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마카세라는 말이 어울리는 식사였습니다. 다양한 요리와 고기를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한우 오마카세 가게보다 고기가 푸짐하고 다양하게 준비되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준비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식사가 계속해서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변해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